됩니다. 네. 대리님께서 인천 송도 열심히 째려보는데 째려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째려만 보면 되겠어요? 저는요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네. 25년까지 공급이 많은데 내년 후반기보다 좀 먼저 많이 빠진데 쳐다보면 될까요? 네,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송도에 무조건 한 채 사야 된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한 채 안 살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어차피 송도에서 저는 평생 살아야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답이 없어요. 네. 제가 제 아무리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그분들은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경험하셔야죠. 직접 경험. 왜 조선생이 인천 사지 말고 차라리 타 지역 투자를 하라고 했냐. 차라리 2030년도쯤 돼서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그때 투자를 하러 간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때 가서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경험을 직접 해봐야 되니까요. 네. 자, 아무튼 간에 2023년도에 47,000세대가 입주를 해요. 골 때리죠. 입주물량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24, 25가 입주물량이 적은 것도 또 아니에요. 적은 게 또 아닙니다. 자, 인천 뛰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2021년부터 인천 뛰었던 사람들 다 골러 갔어요. 다 골러 갔다고요. 어디 갔습니까? 네. 지금 방송에서 보여요? 보이긴 보이죠. 근데 올해 어차피 인천에 오래 살 거니까는 인천 사세요 라고 했던 자산 60억짜리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이제 말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인천에 오래 살 거니까 인천에 이상한 아파트 사라고.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게 투자자가 할 말이에요? 자기 재산 아니라고?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아무튼 인천은 저는 2020년대 말 2030년대 그때 3기 신도시 한층 입주가 시작이 될 때 그때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땡땡 지역에 매수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고니님께서 2년 전 세종 매수해서 실거주 중입니다. 세종 브리핑 너무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세종 매수했으면요 지금 좀 힘드시겠죠? 네,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자, 이겨내는 방법은요 한 채 더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제 방송 열심히 보시고요 땡땡 지역에 아파트 한 채 매수를 해서 회복장을 탑시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님께서 주생이 입주장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입주가 9월이라면 언제부터 매수를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자, 입주가 9월이잖아요. 한 달 전부터 8월부터 봤다가 중개사와 그 전부터 연락을 해야겠죠. 6월달 7월달 싼 거 나오고 금매 나오면은 제발 저한테 파세요 라고 해서 하면 돼요. 네, 근데 더 많이 빠진다? 내 입주장 때 나는 마피 3천에 샀는데 어떤 사람은 마피 1억에 산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옆에 거래된 매물을 보고 실적을 보고 중개사가 중개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드라마틱한 폭락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입주장 때 사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시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입주장 때가 결코 제일 싸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번 매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2년은 보유를 하기 때문에 그 하락장은요 지나가더라 라는 겁니다. 네, 지나가더라. 자, 클라우드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입주장이 9월이라면 8월부터 지켜보시고요. 네, 지켜보셨다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그 아파트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요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입주하기 1년 전부터라도 그 지역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여유님께서 곧 퇴직인 사람이 1주택자이면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자, 곧 퇴직이다. 1주택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분들은요 딜레마가 있어요. 네?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을 바라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자, 차라리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요 직장만 바라봅니다. 물론 직장하고 나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가서는 열심히 해야죠. 근데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뭡니까? 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네? 내가 제일 우선 돼야 돼요. 내가 제일 우선. 내가 잘 돼야지 우리 가족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직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직장에 지분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지분이 있냐고요. 제가 말하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을 믿지 말라는 이유 뭡니까? 지역주택조합은요 여러분 지분이 없어요. 여러분 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합이죠. 조합 해산하면 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등기 친 거 여러분 지분 있잖아요.
100%든 2분의 1 공동명의일 때는 2분의 1이잖아요. 네. 지분이 있는 걸 믿어야지 지분도 없는 것에 여러분들 왜 믿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회사에 지분이 있는 건요, 최대 주주가 지분이 있죠. 네. 아, 저 주식 10주 있는데요? 100주 있는데요? 그 뭔 상관인데요? 그 지분 있어요, 그게? 주주총회 때 당신 말이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장인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는요, 나 자신입니다. 네. 직장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해요. 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내가 배우는 게 많고 내 인생이 한층 더 성숙합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나의 부동산 재테크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회사 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 잘 될 것 같으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알아보는 시간만큼 부동산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설렁설렁 대충 네, 하루만 넘어가자 하는 사람이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제대로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않겠죠. 그냥 낱말 듣고 저기 여순강 사고, 당진 사고, 네, 구미 김천 사고, 강릉 사고, 원주 사고 이렇게 하다 망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지금 좀 찔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낱말 듣고 샀다가 거제 샀다가 망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해주는 부동산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거제 아파트 왜 샀어요? 여순강 왜 샀냐고요? 당진, 내포 왜 샀냐고요? 그런 소도시 사가지고 내가 영웅처럼 남들한테 영웅담 이야기하려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찔리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는요, 영웅놀이가 아니에요. 슈퍼맨 놀이가 아니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네.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직장에서는요, 여러분, 최대치를 보여주지 마세요. 네. 60%, 70%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투자를 하세요. 근데 그게 효율적이라고 60%, 70%의 노력을 보여주고요. 여러분들 전체 노력 중에 60%, 70%를 회사의 노력을 하시고요. 나머지 30%, 40%를요. 여러분들 재테크 실력, 부동산 시야를 갖추는데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비록 회사의 60%만 투자를 하더라도요. 그 60%가 여러분들 내공,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그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쌓았던 내공, 그 40%가 더해지면서 60%밖에 회사에 투자를 안 하지만 그거는 실제적인 효과는요. 플러스 알파 10%, 20%가 10%, 20%가 더 붙는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부디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도 많겠지만요. 네, 많겠지만 방금 1주택자이신데 곧 퇴직을 앞두셨다라고 하니까 제가 좀 찜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통 만 60에 퇴직을 해요. 만 55세부터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에 돌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임금 피크제 돌입을 한다는 건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 만 55세부터 만 60까지 여러분들 써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 말이 아니라 만 55세부터 나가라. 이거에 나가라. 네? 나갈 준비해라. 네? 회사는 당신을 만 55세까지만 쓴다. 이거예요. 만 55세가 넘는데도 회사에서 잘 다닌다? 그거는 운 좋은 임원들입니다. 임원들. 네? 임원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점점 나이대가 젊어져요. 회사에서 임원들이 승진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62년생부터 해서 64, 65 이런 초베이비 부모인데 대학교를 졸업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때 한창 그분들이 다 퇴직을 해요. 다 퇴직한다니까요. 지금 62년생인가요? 62년생 만 60이죠, 이제? 63년생이 만 60인가요? 63년생이, 예순이고, 62년생이 이제 만 60,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한다는 거죠. 은퇴를 해서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 나가는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네. 과거에는요, 55세까지 버티겠지라고 했던 게 이제 48세, 47세, 46세까지 내려오게 돼요. 네. 제가 회사 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아니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네. 나밖에 안 책임져요. 책임은요 나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1주택자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노력을 해서 55세, 50세 전에는 원룸 하나, 다가구주택 하나, 이런 거 다 들고 있어야 돼요. 네.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주변에, 노후 준비 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연금만 할까요? 절대 노노입니다, 여러분. 네? 연금은요, 은퇴 수단이 아니에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네? 국민연금, 여러분, 직장에서 30년 동안 납입해보세요. 한 140만 나옵니다. 한 달에. 거기다가 개인연금 100만원 해가지고 200얼마 받아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자,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하고, 플러스, 다가구 주택 방 15개짜리 있는 거. 그런 거 돌리면서 한 달 300 더 해서 총 500 가까이는 내가 나오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은퇴 플랜입니다. 은퇴 플랜. 다가구 주택이 비쌀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보다 싼 거 천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은퇴를 준비를 해야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부터 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네. 자, 저는 저희 아버지도 대기업에서 다니셨고 저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제 성격 자체가 어떤 환경이든 항상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게 제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성격 자체가. 예. 항상 도전적이고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매년 제가 계획을 세운다 했잖아요. 목표를 세우고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이뤄야 한다.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게 제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한 가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이라 해야 될까요? 네. 자질, 기초, 하여튼 기질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요. 네. 다양하게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정말 투자를 하실 때, 직장 생활 하시면서, 물론 직장 생활 하면서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을 꼭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건 없어요. 그건 할 필요 없어요. 네. 근데 투자를 할 때는 여기에 올인을 다 하면 또 안 되고요. 이 투자에서 파생되는 일들을 내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젊은 사람들, 특히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은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거 알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너가 아니면 당신이 선배가 됐던 아파트를 공부를 하건 무엇을 공부를 하든 간에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 블로그에 여러분 글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생각을 한편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에 글 써가지고 그게 부동산 투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블로그에 글을 차곡차곡 내가 어디 임장 갔다 왔다, 아니면 오늘 내가 인터넷으로 무슨 아파트를 검색했는데 요렇더라, 그리고 이 아파트 내가 보기에는 A 아파트가 B 아파트에 비교했을 때 내가 보기 B 아파트가 입지적으로 좀 더 어떤 부분이 더 낫더라, 이런 기록들을 하나 둘씩 매일매일 같이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여서 결국은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최종 A, B, C, D 아파트를 고를 때 또는 A, B, C, D 지역을 고를 때 그때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는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중개사 가가지고 가격은 걸고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공. 그리고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논리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채널들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하나 인정하고 가자고요. 부동산 채널들 보면은 사라고만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직땡 채널 있어요. 직땡 채널. 제가 이 방송은 제가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라고만 이야기해요. 사라고만. 아직 사지 않은 사람들 바보 취급하고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고 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전세시장 불안정하다. 지금 시장 마탱이 같다. 곧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사라고만 이야기하는 채널들은 잘못된 겁니다. 왜? 매수자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매수자만 되려고 합니까?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으면 안 돼요?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는 매수자가 아닌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고요. 끝까지 내가 인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150살까지 산다니까요. 150까지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고조 할배가 된대. 고조 할배가 저기 고손자가 증손자가 무난 인사 왔을 때 5만원짜리 10장씩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바라본다? 여러분 국민연금 고갈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대책이 있어요? 대책 없습니다. 네. 개인연금요? 개인연금 운용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 철학을 갖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재테크 마인드 투자 철학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채널들로 가세요. 꼭 제 방송을 이렇게 보라고 강조를 하진 않습니다. 강요를 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싶다면요. 진심으로 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글을 쓰세요. 네. 글을 쓰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부동산 카페에 글을 쓰는 것도 훈련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주 활동하는 오픈 채팅방에 글을 쓰는 것도 훈련이에요. 예. 그냥 나는 오늘 이런 아파트를 봤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던지세요. 그러면 피드백이 와요. 그러면서 나의 사고방식이 성장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훈련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내년 8월까지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요, 진짜 내년에는 더 좋은 물건들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지금 골드 멤버십 카톡방에는요, 매주 제가 과제를 내드리잖아요. 그 과제를 그냥 저한테 대화 형태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리해서 매주 제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쌓이잖아요. 정말 큰 값어치가 될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좀 길어졌네요. 네, 아무튼 간에 서창환님께서 유튜버 땡땡이라는 분은 끝까지 상승한다고 하락 분위기 전하는 댓글 사람들과 맞짱뜨려 하네요. 참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정지인님 감사드리고 빠연님 감사드리고 올라프님 감사드리고요. 네,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앤디님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여유님께서 여지껏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이제 조금 눈을 뜨려 합니다. 따끔한 말씀 찔립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네, 수님 감사하고요. 여왕개님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네, 서지민님 감사하고요. 네, 준비를 하면 됩니다.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조급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본, 가진 자금, 가진 돈, 그 한도 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분석과 공부의 이면에는요, 여러분들 글 쓰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0월 25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일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아마 방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10월 25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시기 바라고요. 제 멤버십은요,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월 4,990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현재 내년에 땡땡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들어오셔가지고 매주 제가 내드리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사이트를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